안녕하세요. 일본 주식 전업투자 휴니TV입니다. 자, 지금 일본 주식 시장은 결산 시즌인데 오늘은 결산에 대해서 결산 보는 법 그리고 결산 볼 때 이제 주의해서 봐야 할 점, 이건 이제 꿀팁인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결산 이제 발표 후에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이런 건 이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발생하는지, 가끔 이제 결산이 좋아도 주가가 내리는 경우가 있고 그 반대인 경우가 있는데, 그런 이제 이유 등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결산을 이제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고 또 결산을 이제 본다 하더라도 주가 예측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이제 결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처음에는 간단하게 이제 결산은 보는 법인데, 일단 제가 이제 예시로 이렇게 이제 메르카리, 이제 오늘 발표된 결산인데, 메르카리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이제 중고 물품을 팔고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어플을 이제 운영하는 그런 이제 회사인데, 메르카리 같은 경우는 결산이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이제 작년 이제 이제 그 결산에 비해서 작년에 이제 거의 적자 70억엔 가까이 찍었었는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 올해는 이제 흑자로 들어서면서 매출액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늘었죠.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코로나 영향으로서 사람들이 이제 스고몰이 집에 이제 있다 보니까 이런 중고 물품 거래도 활발해지면서 이런 영향도 있었겠지만은 어쨌든 결산이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자, 이제 결산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매출액, 우리하게 매출액이 이제 보통 이제 결산이 이런 형식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도쿄 거래소 정해진 그 포맷이 있는데, 보통 이런 이제 그림 같은 형태로 모든 이제 회사가 이런 형태로 나오는데, 보통 이제 작년 결산이 어땠는지 그리고 올해 결산 이렇게 비교해 놓고 딱 두 줄로 이렇게 표기를 해놔요. 메르카리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액, 영업이익, 경상이익, 이제 순이익 해가지고 작년 대비 어땠는지.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매출액을 보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좋은 회사는 이 매출액이 꾸준히 늘고 있는 그런 회사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다음은 영업이익인데, 영업이익은 기본적으로 이제 10% 이상,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 10% 이상이면은 기본적으로 되게 안정적으로 잘하고 있는, 운영을 잘하고 있는 회사다. 물론 이제 업종별로 그 영업이익 그 비율은 다를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매출 대비 10%를 기준으로 잡으시면 돼요. 지금 메르카리 같은 경우는 이제 10%에 못 미치지만 일단은 이제 흑자로 돌아선 것 자체가 일단 평가가 되겠죠. 이제 경상이익이랑 이제 영업이익 차이는 간단히 이제 말하면은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본업으로 이제 회사 본업으로 번 돈이고, 경상이익 같은 경우는 뭐 본업 말고 회사가 뭐 이것저것 하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업 이외에 모든 이제 이익을 포함한 그런 이제 그 이익이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이제 주가에 제일 영향을 끼치는 이제 순이익, 가부누신이 기속수를 준이익이 이제 순이익 부분이겠죠.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매출, 영업이익, 경상이익, 순이익 이렇게 이제 보실 줄 알면 되고요. 밑에 이제 보면은 또 이제 자기 자본 비율이라고 있어요.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ROE라고 하는데, 이제 그 회사가 현금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총 자산에 비해서 순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 해서, 이제 메르카리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16.7%인데, 기본적으로 이 자기 자본 비율 ROE는 40% 이상이면 되게 우수하다 이런 평을 할 수 있고, 70% 이상이면은 굉장히 안전한, 엄청 우수한 이제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메르카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에 못 미치는 그런 평을 할 수 있는데, 꼭 이게 또 낮다고 나쁜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는 회사거나 뭐 선행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사업을 하는 이제 회사들은 이 자기 자본 비율이 좀 낮게 잡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되게 열심히 하는 회사들은 뭐 그런 이제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일반적으로 이게 40% 이상이면 굉장히 탄탄한 회사다. 그러니까 쉽게 절대 파산은 안 한다 보시면 돼요. 40% 이상이면은 절대 쉽게 파산 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적자인 경우는 이게 또 마이너스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건 이제 아시면 되고, 이제 쭉 밑으로 내리시면은 원래 이제 3번 여기에 이제 예측이 있어요. 교세기 요소 실적 예측 해서 이제 내년에 어느 정도 이제 매출이랑 영업이익, 순이익이 나올지 이런 예측을 하는데, 메르카리 같은 경우는 산정이 곤란, 어렵다 해가지고 기재를 안 해놨어요. 그러니까 보통 여기 이제 기재 해놓는데 그렇게 안 해놨는데, 이제 이런 걸로 향후 이제 계획이 어떤지 그런 거 이제 볼 수 있고요.
이제 쭉 내리시면은 이제 그 설명이 나와 있어요. 경영 이제 성적, 그러니까 결산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뭐가 안 좋았는지,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좋았는지, 이건 이제 각자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 쭉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계속 써놨거든요. 회사 측에서 보시면 되고, 뭐 이런 거는 이제 PL 표인데, 뭐 이런 거는 이제 뭐 전문적으로 분석할 때 이제 쓰지만은, 기본적으로 성장주, 저평가주 평가할 때는 너무 막 그렇게 막 꼼꼼하게까지는 볼 필요가 없고, 주로 이제 그 저평가, 단순히 그냥 회사 실적으로 저평가를 판단할 때는 이런 게 참고할 수는 있지만은 뭐 그렇게 막 엄청 이제 노력을 해가지고 꼭 봐야 되는 이제 그런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전체적인 그런 이제 흐름을 아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자, 이렇게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1년치 이제 그런 이제 결산인데, 내가 이제 뭐 분기별로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민카브라는 이제 사이트가 있어요. 이제 민카브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이제 결산 이 클릭을 하면은, 종목을 치고 결산 클릭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제 루이께 시한키마이, 이 시한키마이 누르면은 이 결산별로 분기별로 이렇게 실적이 나와요. 실적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1분기, 2분기, 그러니까 분기별로 영업이익이 어땠는지, 매출이 어땠는지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이 결산으로 그래도 이 회사 이제 분기별로 정확하게 알아먹기 쉽게 보고 싶다 이러면 이제 민카브를 쓰시는 거 추천해요. 이게 되게 알아먹기 쉽게 나와 있어가지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두 개 비교해 가면서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걸 추천하고,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일단 결산을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는데, 일단 여기서 이제 다음 이제 꿀팁인데, 뭐 꿀팁이라 보다기는 주의해서 봐야 할 점인데, 일단은 네 가지, 크게 네 가지 있어요. 네 가지 뭐냐면은, 그 회사가 스톡 비즈니스, 이건 항상 제가 강조드리지만 가 있는지, 특히 예를 들면 이제 뭐 사스 계열, 그러니까 뭐 이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이제 그런 회사인데, 그런 회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수주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이제 구르나비, 타베로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구르나비, 타베로그, 이게 일종의 이제 스톡 비즈니스죠. 그러니까 이제 음식점에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그게 이제 매달 수수료가 구르나비나 타베로그 측에 들어가죠. 그래서 한 번 이제 그 계약 관계를 맺으면은 쉽게 말해서 불로소득처럼 계속 들어오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사이에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 그 음식점 측에서 그 비용 삭감을 위해서 또 이제 해지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계속 이렇게 스톡 비즈니스식으로 들어온다.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매출이 예를 들면 전년 대비 비슷하다 이러면은 굉장히 안 좋다. 왜냐면은 스톡 비즈니스로 들어온다 소리는 일단 그 매출은 확보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거는 이제 다른 회사 메르카리 실적이지만은 작년에 이제 예를 들면 매출이 이렇게 나왔다. 근데 올해도 비슷하게 나왔다 이러면은 이 회사는 성장이 전혀 없다는 회사예요. 왜냐면은 이 스톡 비즈니스라는 게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 수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 매출이 비슷하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전혀 성장을 안 한 것뿐만 아니고 오히려 떨어지는 추세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회사가 어느 정도 스톡 비즈니스를 갖고 있는지, 이런 이제 불로소득식의 사업 해가지고 그런 걸 비교해보고, 반대로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매출이 예를 들면 10% 20% 오른다 해도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원래 그 들어올 수 있는 수익이 보장된 수익이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은 크게 성장을 해야 좀 인정이 되는 그런 이제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이 스톡 비즈니스 이걸 굉장히 이제 조심을 해야 되고, 자, 다음 이제 계절성 결산. 이건 보통 이제 기세스 핸도라 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계절마다 이 결산 수치가 되게 차이가 나는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뭐 이제 IT나 뭐 음식점이나 뭐 되게 이제 많은 업종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뭐 6월에서 9월까지는 굉장히 결산이 좋은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9월에서 12월 분기는 결산이 일반적으로 나쁘다. 그러니까 이게 꼭 그러니까 이 이제 이 기간에 비해서 실적이 나빴다 보다기는 이 계절에 의해서 되게 이제 좋고 나쁘고가 갈리는 이제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간단히 예를 들면은 뭐 예를 설빙 같은 이제 그런 뭐 설빙이랑 회사가 만약에 상장을 했다 이렇게 이제 상상을 해보면은, 이제 팥빙수 같은 게
이제 겨울에 보통 이제 잘 안 팔리고 여름에 되게 잘 팔린다. 그러니까 이런 계절성 장사,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예를 들면 이제 9월에서 뭐 이제 그러니까 겨울 쪽 뭐 11월, 뭐 12월 결산이 아무래도 8월, 뭐 9월에 비해서는 당연히 안 좋게 나오겠죠. 뭐 그렇다고 이 회사가 문제가 있냐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이제 계절이 이제 영향을 받는 그런 이제 회사들은 그렇게 이제 그런 거를 참고해 두시고 결산을 보는 게 좋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나쁜 이유가 있다는 게 계절성으로 의해서 나쁜 건지 아니면 회사에 문제가 있어서 나쁜 건지 이제 그런 걸 판단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장기 계획. 중장기 계획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결산이 안 좋아도 향후 이 회사가 어떤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은 굉장히 이제 중요해요. 제가 이제 PB 시스템도 이 자료를 이렇게 첨부했는데 뭐 이런 것처럼 회사 측에서 이렇게 중장기 계획을 내놔요.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늘어나갈 건지 이렇게 이제 예측 뭐 예상 같은 것도 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뭐 주식 우대 이런 거를 또 도입할 거고 뭐 이런 이제 향후 이제 계획 이런 거를 이제 써져 있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리 지금 결산이 안 좋아도 이 계획이 좋으면 또 이제 충분히 주가가 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수주 잔액. 보통 이제 주주 잔다가라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수주 잔액이 이제 어떤 거냐면 아직 이제 납품이나 출하를 안 한 상품, 납품, 출하를 안 한 뭐 상품이나 서비스 이런 거를 이제 매출에 그러니까 이제 계산이 안 되잖아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수수료 받았어요. 수수료 받았는데 아직 납품이나 출하를 안 해가지고 올해 매출에는 지금 분기 매출에는 안 올리지만은 다음 분기에 이제 올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번 분기 매출은 굉장히 안 좋다. 근데 이제 이 수주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내년 분기는 그게 통합돼서 계산이 된다. 이러면은 전혀 나쁘지가 않잖아요. 이런 사실 알고 있으면. 그래서 수주 잔액도 꼭 확인을 해야 돼요. 수주 잔액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회사마다 있는 회사가 있고 없는 회사가 있는데 이제 고조 계획학 개인 출소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맨 밑에 써져 있거든요. 맨 밑에 보면은 이렇게 주주지세기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수주 잔액 이렇게 써져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어요. 이 회사가 어느 정도 수주 잔액이 남아 있고, 그러니까 작년 대비 수주 잔액 그 변동률이 어땠는지 그런 것까지 다 확인할 수 있어서 수주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확인이 가능해서 이 수주 잔액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결산을 볼 때는 이제 이런 부분에 유의해서 다 이렇게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결산 발표 후에 주가 움직임이 어떤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HIS 여행회사죠. HIS 같은 경우에 이 결산이 이제 코로나 영향을 엄청 많이 받아가지고 이게 이제 9월 25일에 발표된 결산 내용인데 작년 대비 굉장히 많이 매출이 줄었죠. 거의 30% 가까이 줄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흑자였다가 갑자기 이렇게 큰 폭으로 적자가 된. 그러니까 이게 113억엔 흑자였는데 167억엔 적자로 돌아서는 굉장히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제 적자율인데, 뭐 코로나 이제 영향으로 지금 항공업이나 여행업이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상황인데 HIS로 이런 이제 타격을 크게 받았어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상상하시면은 이런 이제 결산이 나오면 당연히 주가는 엄청 뭐 하한가까지 찍을 것 같은 그런 이제 생각이 들잖아요. 자, 그럼 이제 결산을 실제로 보면은 어떻게 됐냐면 HIS가 이제 9월 25일에 발표하고 그 다음 날에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거거든요. 이건데 이 봉이거든요. 이 봉인데 올랐죠. 이 빨간색이 이제 양봉인데 올랐다는 소리인데 주가가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올랐다는 건데 굉장히 되게 그러니까 상상한 거랑 반대로 움직이죠.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보시면은 이미 HIS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 터지고 나서 당연히 결산이 안 좋다는 거는 예측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 보면 이제 올랐다가 결산 전에 이렇게 좀 내렸는데 이미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할 때부터 결산은
그러니까 당연히 안 좋다고 생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주식은 보통 그러니까 소문에 그러니까 뭐 기대나 소문에 사고 그 사실이 발표되면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이제 유명한 말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미 당연하지만 주식을 하는 뭐 투자자나 기관이나 뭐 큰손이나 누구든 상관없지만 결산이 있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면서 당연히 HIS는 올해 결산은 안 좋겠죠. 그러니까 지금 결산이 발표되자마자 내릴 일은 절대 없어요. 아무리 안 좋아도. 왜냐면 이 정도 수치가 나올 거라는 거는 이미 다 예측이 돼 있었어요. 시장에서는. 그런 경우에는 네츠쿠시라 해가지고 이미 악재가 다 끝난 상황이에요. 더 이상 나쁘게 나올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그런 경우에는 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주가가 안 좋다고 내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결산이 안 좋다고. 왜냐면은 이미 HIS 같은 경우는 예측이 돼 있었으니까 여행업으로서. 근데 만약에 이 코로나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예측이 안 돼 있다가 갑자기 이런 결산이 나왔다? 이러면 이제 바로 하한가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측이 돼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해야 돼요. 다음 이제 DNA 칩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결산이 나왔었죠. 결산이 나오고 DNA 칩도 굉장히 안 좋았었죠. 결산이 적자가 확대되면서.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10월 이제 22일에 발표되고 23일 장에 보시면 이것도 올랐죠. DNA 칩도 이제 같은 케이스인데 이미 이 바이오가 DNA 칩 같은 이제 특성상 지금 이제 보험 등재가 될 때까지는 뭐 당연히 수입원이 제대로 없으니까 당연히 결산이 안 좋다는 거는 예측이 돼 있었고 그거에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계속 내리고는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어느 정도 예측했다고 보는데 그런 것처럼 이미 시장에서 예측이 돼 있는 거는 더 이상 내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결산이 어느 정도 주가에 영향을 끼칠지 그러니까 계속 생각하면서 하는 거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자, 반대로 이 스쿠로르라는 종목이 있어요. 스쿠로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건 이제 어제 이제 장 끝나고 결산 발표를 했는데 보시면은 매출도 14% 늘고 영업이익, 경상이익 굉장히 많이 늘었죠. 149% 굉장히 뭐 거의 뭐 3배 이렇게 늘었는데 자 보시면은 이런 이제 결산의 발표를 이건 반대로 내리게 됐어요. 이건 좀 신기하죠? 이렇게 이제 결산이 좋았는데 이건 또 내려요. 왜 내렸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일단 이거는 반대로 당연히 좋을 거라는 게 예측이 돼 있었다. 어느 정도? 그래서 이 주가를 보시면 굉장한데 거의 뭐 코로나 전에 이렇게 뭐 300엔대 부근에 있었다가 거의 뭐 3배, 4배 지금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시중에서 예측이 돼 있던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이익이 거의 40억 엔이었는데 이게 이제 상반기에 거의 40억 엔 가까이 이익이 났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영향이 다시 또 나빠지다 보니까 회사 측에서 1년 예상을 45억 엔 이렇게 낸 거예요. 그래서 상반기에 40억 엔이 났는데 이렇게 1년 예상치가 45억 여기 있죠? 44억 엔. 그러니까 보통 같으면 상반기에 40억 엔이 나면은 하반기에도 거의 뭐 2배로 하면은 한 80억 엔 가까이 된 예상이 나와야 되는데 굉장히 보수적인 예상을 해버려 가지고 이렇게 지금 결산은 좋았지만은 향후 상황이 안 좋아 보인다. 그리고 이미 어느 정도 이렇게 내재가 돼 있었다 해가지고 그 두 가지 이유로 이제 내리게 된 거죠. 이제 그런 것처럼 지금 결산만 중요한 게 아니고 향후 이제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메르카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세가 없었는데 보통 이런 식으로 예측 어느 정도 이제 이익이 앞으로 예측이 되는지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대충 이제 어떤 식으로 주가가 움직이는지 이제 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예측이 됐는지 없는지 이 부분도 중요하고 향후 이제 중장기 계획이 어떤지 이 부분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PB 시스템즈 같은 경우처럼 이렇게 이제 중장기 계획을 이렇게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 이제 이렇게 PB 시스템은 굉장히 이제 친절하게 모든 걸 이렇게 다 써주는데 가끔 이제 중장기 계획이 이렇게 이제 없는 이런 표로 이제 이렇게 정리 안 된 그런 이제 회사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요즘은 이제 많은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친절하게 이렇게 많이 써놔요. 그럼 이런 거를 다 읽어보시고 이제 이 회사의 성장성이 앞으로 어떨지 그리고 이제 궁금한 게 있으면 또 IR 문의를 해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저는 회사를 많이 찾거든요. 해가지고 가끔 이제 좋은 종목들이 이제 한두 개 나오는데 결산은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꾸준히 보다 보면은 또 이제 감이 생겨요. 어떤 부분에서 어떤 업종이면 이제 어떤 식으로 나와야 되는지
이렇게 이제 감이 온다고 보는데, 자, 그럼 오늘은 이제 결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큰 틀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이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